날카로운 발톱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깃털펜이 없습니다. 고슴도치는 포식자에게 작고 강력한 상대입니다. 사자나 표범을 심각하게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제압할 수도 있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왕이 고슴도치를 상대로 실패한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자 대 고슴도치. 사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들은 또한 15에서 40마리의 동물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사냥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힘과 완벽한 사냥 기술로 인해 먹이가 사자떼의 포위 공격에 맞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먹이가 사냥하기 쉬운 것은 아니죠.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은 열대 사바나, 관목, 농경지에 주로 서식하는 야생 설치류입니다. 각 무리에는 일반적으로 3에서 4명의 자녀가 있죠. 그들은 잡식성입니다. 그들의 음식에는 곤충, 야채, 애벌레, 달팽이 또는 거미, 뱀, 전갈과 같은 독성 동물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소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또한 고슴도치는 나무 오르기에 매우 능숙하며 나무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고슴도치는 나무를 반으로 쪼개버릴 듯 갉아먹는데요. 누군가 훌륭한 포식자에 관해 묻는다면 바로 사자를 떠올릴 겁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죠. 이 동물들은 종종 몸을 부풀리기 위해 깃털을 부풀려 포식자들이 그들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위협에 날카로운 가시를 발사할 겁니다. 고슴도치의 가시가 포식자의 몸에 침투하면 혈관이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죠. 이 방어 메커니즘은 매우 효과적이며 사자나 표범과 같은 강력한 포식자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자는 뛰어난 사냥꾼이기 때문에 사자의 손에 잡힌 먹이는 도망가기가 어렵습니다. 클립에 있는 고슴도치의 크기를 생각하면 사자들의 간식으로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자가 정복한 영양이나 야생몰수와 같은 동물에 비하면 고슴도치는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러므로 고슴도치를 먹이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슴도치 역시 도망갈 만큼 뛰어난 속도를 지닌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자의 탐색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무리 내에서 중앙 사냥을 담당하는 동물인 암사자 5마리 정도가 고슴도치를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네요.
그 깃털은 포식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고슴도치 사이의 많은 싸움에서 큰 고양이과 동물은 종종 패자이며 날카로운 가시에 셀 수 없이 찔리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자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작은 먹이를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좋아할까요? 대담한 행동으로 인해 사자는 팔, 다리, 입에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고슴도치의 가시가 포식자의 가슴이나 배에 박혀 패배하게 됩니다. 질투 아니면 호기심, 어느 쪽이든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저는 왜 사자와 같은 최고의 포식자가 종종 고슴도치에게 양보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비록 작은 생물이지만 이 정도의 위험은 사냥꾼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무시무시하게 만들 수 있죠. 자연은 고슴도치에게 더 큰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뾰족한 갑옷을 입혔습니다. 몇 분 동안 시도한 끝에 상대가 너무 터프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못해 포기합니다. 이 고슴도치는 사자가 항상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고슴도치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이 독사를 물리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나콘다가 고슴도치를 먹으려다가 고슴도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몸에는 많은 고슴도치 가시가 뚫려 있죠. 이 파충류는 무모한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킹코브라는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슴도치의 먹이가 됩니다. 이집트 코브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뱀이지만 고슴도치와 마주하면 그 위험한 독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시는 그다지 날카롭지 않지만 고슴도치가 독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죠. 고슴도치가 깃털을 휘날리자 코브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 코브라는 이 작은 설치류와의 싸움에서 도망쳐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이 고슴도치는 깃털을 휘날리며 쉽게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공격해 죽음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자 대 악어. 악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입니다. 길이가 6m가 넘고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할 수 있죠. 암살자에게는 날카롭고 강력한 이빨이 줄지어 있어 먹이의 살점을 물어뜯고 찢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악어는 알을 낳는 종이죠. 그들은 종종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알을 낳습니다.
악어의 머리는 뾰족한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어 물속에서 먹이를 효율적으로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악어는 동물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동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최대 2125psi의 무는 힘으로 고래가 무는 것보다 약 3에서 4배 더 강합니다. 사자는 육상 최고의 포식자이지만 악어는 극도로 비에 굶주리고 탐욕스러운 수생 포식자입니다. 그러므로 식량 자원이 부족해지면 이 두 종 사이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집니다. 이 두 포식자의 대부분은 서로 대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자와 악어는 서로 다른 환경에 살기 때문이죠. 악어와 사자는 두 개의 큰 아프리카 지역을 지배하는 두 가지 최고의 육식동물입니다. 따라서 식량 자원이 부족해지면 이 두 종 사이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집니다. 초원의 왕이 물에 들어가면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악어에게 한 번만 물려도 사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다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으로. 이번에는 불행한 사자가 진흙탕에서 매복 공격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악어는 수중에서 더 큰 무게와 더 효과적인 전술을 사용하여 수중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관과 무게에 대해서는요. 악어는 사자보다 성능이 뛰어나며 성체 악어의 무게는 최대 1톤까지 나갑니다. 성인 사자의 몸무게는 보통 270에서 300kg이죠. 악어는 무는 힘이 사자보다 뛰어나며 성체 사자를 단 한 번만 물면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해변에는 이 자랑스러운 사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누구도 의미로 위반할 수 없죠. 악어는 큰 고양이의 시야에 빠진 줄도 모르고 햇빛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낮잠에서 깨어난 이 개는 사바나의 최상위 포식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어쩌면 사자들이 화내기 전에 이 악어가 여기서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늪지주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영양은 다리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위해 해변으로 달려가려고 했죠. 악어도 이 수익성 있는 먹이를 쫓기 위해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악어에게는 불행하게도 근처의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영양이 악어의 턱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사자는 영양 위로 뛰어올라 땅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사자를 본 악어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먹이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즉시 뒤를 돌아 강으로 달려가 목숨을 구했죠. 이 큰 고양이과 동물은 매복 포식자를 자주 공격하고 잡아먹기 때문에 악어의 적입니다. 표범은 카이만을 물에 몰래 빠뜨려 카이만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먹이가 약해지면 표범은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내죠. 포식자는 능숙하게 악어의 목을 조이고 빠르게 해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카이만 악어를 비롯한 거대 생물들이 살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이 강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매우 무자비한 포식자이며 제규어는 정글의 궁극적인 포식자로 간주됩니다. 강둑은 수년 동안 이곳에 적응해온 제규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 악어를 만났습니다. 제규어는 먹이의 약점을 식별하고 두개골에 고정한 다음 풀어줍니다.